네, 자, 저는 간단하고 쉽게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직례 발표라는 거 오늘 제가 몰랐는데 이틀 전에 수연자님이 직례 발표 준비하시면서 저한테 니도 직례인데 왜 안 하고 있지? 공부를 쉽게 하면서 그렇게 보면 받네요. 수연 원장님은 이제 워낙에 저런 복잡하고 어려운 케이스를 제가 가져올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수연 원장님은 참고로 아까 저 환자를 자기가 팔로우 하려면서 내가 제발 좀 보내달라고 편하게 보내달라고 저는 좀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 한국초음파학회 매달 퀴즈 내고 있고 그 퀴즈 냈던 것들을 잘 모아두고 있어서 여기서도 한번 퀴즈 잠깐 얘기해. 그거는 이제 퀴즈만 올리고 전도한다면 올리고 더 이상 디스커션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두 가지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1번 증례입니다. 혈관 좀 아닌 것 찾으면 되는데요. 오늘 배웠는데 이게 동영상을 이렇게 빠르게 하게 저장할 수 있고 천천히 움직이게 저장할 수 있다더라고요. 저는 그거 몰라가지고 이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 저장해요. 여기 이제 고에코가 있고 경계가 좀 어느 정도 명확합니다. 좀 자세히 보면은 조금 자세히 본다 싶으면 경계가 좀 몰랑몰랑하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구부정 레귤레이션이 약간 있어요. 요즘은 초음파 화질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는까지 보게 되고 꿀렁꿀렁하게 돼 있으면은 이제 혈관적으로 조금 의심하는 소리 되겠습니다. 고에코고 경계가 명확하고 주변 파렌카임이 깨끗한 데다가 기저질환이 없는데 메스 자체가 경계가 몽글몽글한 게 있으면 헤만지오마를 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증례입니다. 두 번째 증례도 고에코입니다. 주변 파렌카임은 1번보다는 조금 더 헤테로지니어스해 보이기도 하지만 메스가 경계가 명확합니다. 명확하고 그 경계도 자세히 보면 천천히 움직이는 걸 자세히 보다 보면 이 경우도 약간 끝이 몽글몽글합니다. 그래서 헤만지오마 더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깥쪽이 림의 그 메스의 바깥쪽이 조금 더 고에코를 보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페리페리한 고에코가 보이면 조금 헤만지오마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주변 리버가 약간 패티하다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프룹에 가까운 면에 저에코의 메스가 보입니다. 이 저에코의 메스가 분명히 그 리버의 변년 쪽에 있는데 뭔가 메스를 민다든지 아니면 리트레시 시킨다든지 그런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게 일단은 저에코니까 무조건 CT를 이런 경우는 무조건 CT를 물론 1, 2번의 경우도 환자한테 CT를 꼭 설명합니다. 지금은 그만인데 꼭 설명하고 3번 같은 경우는 무조건 CT를 찍었고요. 센트럴 피타라 이넨스먼트 확인해서 헤만지오마로 일단은 케이스가 됐습니다. 4번은 굉장히 큽니다. 일단은 크니까 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니까 암 생각하지만 이것도 자세히 보면 경계가 명확하게 있으면서 고에코인데 바깥쪽이 조금 더 고에코의 림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내부엔 헤테로지너스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이것을 헤만지오마니까 나는 안 생각 안 해 이러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 같고 너무 크기는 하지만 CT를 찍어서 헤만지오마로 확인했던 케이스가 있고요. 다섯 번째 경우입니다. 이것도 큽니다. 그래서 이거 아까 전에 4번만 봤던 선생님들은 이것만 보면 이거 끝에 변연이 조금 더 하얀 경계도 명확하네 이제 헤만지오마에 크면 큰일 나는데 보면은 이제 메스가 바깥쪽으로 이제 하이포에코이가 이렇게 경계가 있습니다. 할로라 그러고 메스가 갑자기 커지니까 주변 실제들이 눌리면서 이렇게 저에코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힌트는 옆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도로로 이제 새끼를 다 키우고 있으면 이것은 이제 HCC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물론 CCC도 이제 세트를 노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변 잘 살펴서 토탈 베인에스 롬보시스 같은 거 없는지 바이저트 딜라테이션 없는지 좀 관찰하면 좋겠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HC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퀴즈 문제를 내고 이제 이런 해설을 제가 다 해설지에 반영 못하겠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들어서 해설 못하고 있다가 잠깐 언급했고요. 이게 이제 오늘 본 환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자가 왔네 해서 이 환자를 케이스 올려야겠다 이제 부랴부랴 준비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는 HCV로 이제 HCV 지나갔습니다. 지금 약을 쓰지는 않고 있고 그냥 소노만 저희 병원에서 팔로우를 계속 하고 있는 환자인데요. 병변이 좀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제 메스가 보여요. 저희가 이제 이쪽을 이제 병변으로 생각했습니다. 선생님들 어떠십니까? 이게 지금
프리컷이 4.5로 해서 프리컷이 더 높이진 않았고요. 4.5에 이제 다이나믹 70으로 한 건데, 저는 이 정도면 이제 제가 보는 일반적인 환자 중에서는 이제 파렌카임이 약간 콜사 쪽에 속한 분입니다. HCV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로드를 마이크로 로드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이런 환자는 제가 좀 주의 깊게 보는 편이고, 환자한테도 6개월마다 꼭 팔로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안 보이던 저에코 병변에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옆으로 조금만 더 하면 GB니까, GB 옆에 이제 하이포에커가 내진 있으면 포컬 패스 페어링 생각 많이 할 수 있겠고, 이 사람이 주변 파렌카임이 조금 더 고에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포컬 패스 페어링이 잘 생기는 위치를 하더라도 방향을 좀 여러 방향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정확한 부 모양을 보인다면, 노즐의 모양을 보인다면 무조건 CT를 권하는 편이고, 주변 방향을 이렇게 바꿨는데 동그란 모양이 싹 흩어지거나 좀 커지는 지오그래프하게 바뀐다면 그 사람은 조금 팔로우업을 좀 더 권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분은 HCV이고 이전에 없던 병변이니까 무조건 CT 찍는다고 생각하고 방향을 좀 바꿔서도 받고 또 확대를 좀 했어도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보면서 제가 동영상 제작을 약간 잘못했더라고요. 방향을 좀 바꿔서 이걸 이제 방향을 이렇게 이게 틀어가면서 이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메스 모양이 보인다라고 해서 지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이쪽 옆에 틀고 있으면서 방향 봐서 이건 메스구나 CT 찍어서 오늘 CT를 찍어서 이 CT를 들고 오려고 제가 안 먹었는데 메트폴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약간까지 월요일날 CT 찍을 건데 결과는 제가 다음에 공유하겠지만 저는 그냥 검사하면서 이분도 드디어 생겼구나 이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HCC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과는 다음에 좀 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사이로이드입니다. 이거 지난번에 예전에 냈던 문제인데요. 1번 문제 보시면 일단 고에코입니다. 저에코입니다. 저에코인데 아주 마크드 하이포에코 이런 거는 이제 무조건 FNA를 보내는데요. 내부에 보면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도 좀 보입니다. 이거는 캔서로 진단됐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아주 고에코고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 이거는 뭐 이견의 의지가 없을 것 같고, 요거는 아이소에코익한데 저에코 부분이 물론 있지만 아이소에코익합니다. 근데 뭔가 이 사이로이드의 실질의 면을 막 위로 뚫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경계면 따라 옆으로 쭉 커지는 것이 좀 비나인하다라고 생각했던 케이스고, 이 경우도 FNA는 했습니다. 그래서 캔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아주 작습니다. 작으니까 FNAB를 못할 거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얘는 작은데 아주 저에코고 뭔가 이 사이로이드를 위쪽으로 막 밀려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이게 검사할 때마다 제 기분에 따라 좀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왜 작고 동그란 게 왜 이렇게 나를 푸르게 미는 것 같지 이런 느낌을 좀 가지게 됐고, 크기가 아주 작았지만 FNAB를 했고 캔서로 진단됐습니다. 네 번째부터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이게 마크드 하이포에코이한 리즌도 있고 아이소에코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안쪽에 아주 정상의 고에코가 보이는데 이게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너무 저에코된 부분에 이게 하얗게 있다 보니까 이게 시스티한 부분에 있는 콜로이드인가 이런 생각이 좀 애매하긴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브를 하는 저를 미는 것 같은 위로 커지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면서 하이포에코이 했기 때문에 이것도 FNAB를 했고 또 캔서 진단받고 수술한 케이스가 되겠고, 다섯 번째 이건 뭐 누가 봐도 막 위로 막 자라오지 않습니까? 저의 코에 위로 자라고 있고 안쪽 내부에 아이소에코의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도 저의 코고 프루브에 미는 듯한 이거 아예 파렌카임 사이로이드를 막 뚫고 나갈 것처럼 모양이 그래 보여서 환자들이 처음부터 수술 가능 생각해서 그래서 이렇게 제 프루브를 막 밀면서 위로 막 자라려고 하는 것들은 다 대학에서 FNAB를 보냅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 보내다 혹시나 이제 이렇게 팔로우 하는 경우도 좀 몇 번 보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제 눈의 캔서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에서 몇 번 해서 사이톨로지까지 다 같이 좀 보도록 하는 편이고 진단 이렇게 보냈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리플라이를 받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S 보이시나요? 예, 이 환자는 이제 타병원에서 이제 팔로업을 계속 하던 환자입니다. 계속 하다가 저희 병원에서 미내시경하면서 올해는 여사 할래요 가기 귀찮아요 이렇게 해서 받았던 환자인데, 그래서 비나인한 거 팔로우 하고 있었나 보다 생각해서 보는데 갑자기 이런 게 보였습니다. 이것도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파렌카에 막 뚫고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느낌, 아주 기분 나쁜 느낌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무스를 다시 이제 트랜스버스 방향을 바꿔서 봤는데 여기도
갑자기 잘 안 보이는 경계도 애매해서 이게 잘 안 보이는 각도가 지나가고 안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도 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보냈고 캔서로 진단받고 수술 잘 해피하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에 저희 병원 측내 케이스를 했고 초음파를 제 나름의 방식으로 해석한 것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처음에 거는 뭡니까? 제일 처음에 왜 해만조마 아닌 거는 비슷해. 이건 처음부터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해만지오마. 예. 예. 맞고요. 이것도 해만지오마. 고액호에 경계가 명확한데 오물오물한 느낌이 있죠. 스트롱 앵콜. 이거는 스타지 아니, 이거를 스타지 않습니까? 이거 다 스터디 한 것만 올렸어요. 아, 기존 실제 내 찍었습니까? 문제라서 다 네. 스터디 저거는 하고. 그러면 콜센가예요? 지금 할인카는 콜사죠. 네. 비용 완전 팔로 환자가 비슷한 거. 지금까지 이거 확인 못했는데. 그리고 잠깐 백그라운드 중요하다고 좀 얘기하니까 가능성은 있지만 100%라 하기는 나는 좀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CT를 꼭 들고 어른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양은 그래도 내부에 마리나 제일 스트롱 앵콜 크거든요. 모여서 해만조마가 많지만은 저기 비형 간염 같으면은 그래도 CT는 찍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자세히 보면 에코제닉한 메스가 있는데 좌측 보면 페리페럴 할로가 있는 것처럼도 보여요. 보면 흰 메스 바깥쪽으로 페리페럴 할로가 있는 것처럼도 보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메스가 작을 때는 HCC 그 디스플라스 모듈에서 예. 이제 하이퍼에코인 하이그레이드 HCC가 생길 때는 이제 하이퍼에코익에서 이제 하이퍼에코익으로 조금씩 바뀌잖아요. 예. 그런 단계에서는 하이퍼에코익해도 안심하기는 좀 안 된다. 확인을 꼭 예, 박순호 원장 말씀이 충분히 의의가 있는 게 저희 비형 간염 환자가 맞는 것 같으면은 예, 이 디스플라스 노드 하이그레이드 이제 그 웰 디프레시드 HG 될 때 안쪽은 저에코로 되고 바깥쪽은 고에코로 되는 그런 포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리씩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비형 간염이나 아니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모양은 해만조마에 맞지만은 비형 간염이나 시형 간염 환자 같으면은 꼭 저거는 CT를 찍어봐야 되는 소견이 맞습니다. 예, 문제는 케이스는 다 CT 확인하고 있는 거라서 맞을 거고 저도 그래 강심장이 아니라서 이런 크게 펄럭을 잘 당연히 하셔서 예. 생각합니다. 예. 예, 근데 저도 그냥 이래서 해만지오마 쓰니까 해만지오마로 해석을 잘 하려고 했는데 역시 리버 파렌카임이 안 좋고 하일로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해만지오마로 전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는 어떤 동의하는 하이프도 좀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하이퍼에코이까지 보이다가 하이퍼로 옆으로 세 번째는 세 번째도 해만지오마로 CT로 확인된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는 이제 제가 초음파만 보고 해만지오마라고 절대 얘기 안 할 모양. 이건 똑같은 스페어링을 일단 내 생각에는 일단 먼저 생각해 볼 것 같은데요. 언더라인 패티가 있고 페리페랄 리전이고 이게 완전히 라운드하지 않고 조금 웨지 색이라고 봐도 뭐 크게 없어서 똑같은 스페어링도 올라오시 아마 이쪽에 리버베레이션 아트팩트 때문에 이제 경계가 이제 모호해져 버리면서 아마 그런 제가 동영상을 좀 잘못 보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리버가 움직이는데 고정되어 있는 아티팩트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리버베레이션 아트팩트고 경계는 의외로 실제로 이제 명확하게 혹시 중에는 약간 서피스가 약간 땡겨오는 느낌 아, 그런가 하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은데 약간 땡겨오는 느낌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캡슐 쪽에 액션이 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이거는 저는 뭐 알라지 누구 찍었어요? 자이언트에 맞고 자이언트에 만지면 티피칼의 예. 자이언트에 만지면 완전 케이스가 티페가 HC이기 때문에 뭐 예. 이거는 레슨 A의 모자익 시즌도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중간에 라인도 지나가고 에코제니스티도 다르거든요. 이쪽 저쪽이 있고. 보면 이렇게 모자익 패턴도 안에 포함하고 있다. 헤드가 헤더도 있다. 있고 네. 라테럴 샤도우도 좀 보이는 것 같고 혈관도 밀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거는 CT 결과를 봐야 되겠죠. 저는 뭐 일단 샘플 보이는 HCC를 일단 제일 먼저 더 쉽게 봐야 되겠죠. 그냥 팔아가는 걸 해만지오마 하는 것도 좀 재밌습니다. 예전에 찍은 CT가 있었나요? 이 사람 CT를 한 번도 안 찍었더라고요. 저희 병원에서 한 번도 안 찍었고 2년 전에 본인이 찍었다고 했는데 그때는 혈관 종액이 들은 적 없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포컬 패스 페어링하고는 좀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이게 혈관 옆에 있고
GB 옆쪽 근처에 있고 위치상 이제 패스페어링 잘 생긴 위치라서 혈관 옆에 같은 좀 길쭉하게 혈관을 따라가지고 고칼 패스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좀 라운드 하니까 그건 아닌데 깜짝 때리면 조금 지오그래픽하고 웨지 세이브로 각이 진다든지 마른 목골, 내목골, 삼각형골 이런 식으로 조금 그러니까 이거는 라운드하고 오바라 해서 오히려 스펜션 타입이 뭔가 메스가 조금 자라는 듯한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아주 스몰 지금 한 2cm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얼리 만약에 맞닥해도 얼리 HCC나 정도라서 CT에서 답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MRI를 찍어야 될지 예. 그런 생각도 해보셔야 되겠죠. 답이 나올지. 저도 패스페라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C형 안형으로 인한 HCC는 B형 패턴이나 이런 뭐 컨트라스트 인해서 되는 패턴이 다릅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똑같을걸요. PC가 뭐 이미지상에 따른 차이가 없나. 예, 또 공부한 게 있는데 보통 C형 간염에 HCC 가면은 P형 간염하고 다르게 파이브로시스가 진행되고 HCC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공부한 지 되게 미국 잘 안 보는 사람이라서 그런데 원래 B형 간염은 파이브로시스와 관계없이 HCC가 생기는데 C형 간염은 어느 정도 파이브로시스가 진행돼야지 저는 이게 HCC로 넘어간다고 그냥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 HBV는 X진이 있기 때문에 X진 자체가 칼시노제네시스가 있어서 시로시스, 파이브로시스 없이 그냥 바이로 증상 간에서도 HCC가 생기고 HCV는 X진이 없고 그래서 HCV가 캔서 생기는 기전은 시로시스가 생기고 그걸로 인해서 거기서 캔서가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환자는 이제 코스하고 파이브로시스 여부를 손으로 아까 케이스처럼 손으로 다 극복이 안 되니까 어드밴스드 LC 전에 HCV가 HCC 발견되는 경우는 뭐 많이 보니까 어드밴스드 LC가 아니라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안 말고 좀 알려주시겠어. 지금 디텍션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갑상택션. 네. 그왜 메스가 프로브를 밀고 나를 향해서 밀고 말씀하시는 프로브와 모랄 책임지는 그거를 그냥 무역지나 전문관상으로 토너된 와이드라고 네, 맞아요. 로페라를. 테러를 두 케이스는 그 캡슐을 리에이션을 했는 것 같습니다. 3번쯤에는 그러면 이것도 좀 밀고 올라온다는 느낌을 받으셨다 하셨는데 그거는 토너된 와이드라고 KT라드로 보면은 몇 번, 4번, 3번, 4번으로 보셨으니까 아마 오늘 토르된 와이드보다는 그냥 하이포이크 이 하이포이크 이놈은 폴로된 와이드 한 남편은 아니에요. 하이포이크 니디라고 패스로 밀고 올라온 프로브를 미는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 그런데 위치가 지금 보면 T 정션 근처쯤이라서 일단 저런 거는 놔두는 것보다는 FN을 하는 게 맞습니다. T 정션 아니면 러브 그 근처 지나갈 수 있어서 좀 크기는 3mm다 그죠? 서피스가 23편입니까 스무스한 편인데 근데 이게 이것을 일단 마크다 했고 하기 때문에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도 좀 파이프 작업용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는 거에 비해서는 약간 옆으로 나가면 약간 안심한데 동그랗거나 이러면 좀 저기 쉽게 말씀 안에 점점 보이는 거는 많이 이번에 갑상선 이렇게 진료 지침 하셨던 쌤들하고 얘기했는데 저희들 진료 지침에 보면 몇 센치 하는 하지 말고 보자. 네네네. 그게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1cm 미만은 다 액티브 서베일런스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의심이 되더라도 1cm 안 되면 하지 말자. 액티브 서베일런스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쪽에서 액티브 서베일런스 하자는 그런 뜻으로 지침을 만드냐라고 하니까 거기서도 감론을박이 있는데 어쨌든 그 외부에서 FN을 줄여라. 는 외부 보건당국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압박이 있었다. 했는데 결국 하다 보니까 1cm 미만은 액티브 서베일런스 하는 것처럼 KT4 정도 되고 5 정도 돼도 1cm 안 되면 액티브 서베일런스 하는 거 돼 있고 거기에서 예외되는 거는
진짜 메타스테이지나 하이 리스크 그룹은 액티브 서베이런스에서 배제되는 그룹이 있거든요. 이것도 1cm 아닌데 이거 캡슐 이미지를 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밖으로 튀어나가면 실제로 빈센 지하자는 팔로 그래도 뭐 이것도 여기 사이가 변들하고 민년에도 별별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대학에서도 1cm 미만 다 된다고. 전번에 서울 미대 교수 그때 신문에 한번 나왔는데 미대 교수인데 서울 아산병에서 그 FN이 하락했는데 자기가 못 믿고 일본 갔는데 일본 그 군마병을 갔는데 거기서는 팔로 받게 해갖고 자기 몇 년 팔로 배웠는데 괜찮다고 국내에서 너무 어그레이션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그렇죠. 마음을 그럼 바꾼 올릴 적이 있는데. 얘기죠. 그럼 올릴 얘기인데 자기는 자기가 모든 판단의 기준점이지만 그보다 훨씬 작아서도 캔서 나오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은데 자기는 자기 케이스를 좀 일반화시키는 거 아닐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팔로 가시던 다른 병원 원장님은 이제 이거 서베일런스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FN을 하라 그랬고 제가 서베일런스 했는데 딴 병원 가서 암 진단 받으면 이제 제가 잘 열심히 하고도 되니까 조금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근데 이 환자는 벌써부터 캡슐이 매진된 것이 보여갖고 예,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을 저도 이제 잘 놓치는데 아마 이 스무스 쪽을 조금 이메스 못 보셨나 이런 생각하면서 좀 했거든요. 딴 데도 비가이메스가 있긴 있었어요. 이게 글로스하게 익스트라 사이로이드라 익스텐션은 아니고 마이너 사이로이드 익스텐션, 그러니까 어버팅된 정도라서 그렇죠. 버팅이. 명확하게 인베이전 됐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마이너 익스트라 사이로이드 익스텐션 소변이 보이니까 FNL을 하는 게, 그래서 FNL을 하는 건 맞고 FNL가 캔서가 나와서 액티브 서베일런스 할 거는 환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서 좀 이제 대학에서 판단하는 문제고. 일본에서도 액티브 서베일런스 기준이 있거든요. 나이가 65세 이상인가 올드에이지 약과고 네. 사이즈가 1cm 미만이고 하는 네.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지 액티브 서베일런스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파퓰러 사이드 캔서의 디지즈 프로그레션이 그렇게 빠르지 않으니까 아주 올드에이지라면 늙어서 죽으나 캔서 진행됐으나 별 차이가 없으면 손댈 거 있느냐 이런 뜻이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 저번에 그 교수는 40대 중반에 그러니까 되게 뭐 젊은데 이제 그런 진단 받아갖고 갔는데 이제 그것을 팔로우 받아 그렇게 하고 몇년 팔로우해서 그래서 여기 나왔고. 대학에서도 이제 진단은 하고 액티브 설벤, 그러니까 캔서인데 액티브 설벤스 하는 그룹은 한 20% 정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저희도 보내보면은 작아도 환자한테 진단을 FNA가 받으면은 환자 보고 왜 하다가 물으면은 하락하지 그냥 기다려가서 근데 로컬에서 액티브 설베넌스는 본래 인디케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FNA 하고 보내주든지 설베넌스는 대학에서 이제 시스템하게 됐는데도 팔로 그렇죠. 아니 선생님 뭐 말씀하세요. 저는 여담인데 저도 이제 대학에 있을 때 환자가 와서 앞에 병원 요걸 막 하면서 이걸 뭐 바늘로 찌르자 하면서 검사하다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이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보닥하지 그걸 찌르다까지 않을 것 같거든요. 조금 자주 오락할 뿐이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본에서 그랬다 하는 것도 그냥 이게 여담이면 그냥 일본에서는 그냥 보닥했다 하는 게 환자가 내 앞에 와서 얘기하는 게 다르고 다른데 애매한 문제를 가지고 꼭 해야 됩니다라고 우기기는 어렸을 것 같거든요. 일본 사람 입장에서도.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설베넌스가 어떤 뜻이냐 하면 캔서가 나왔는데 관찰하자는 뜻이지 그냥 의심되는 상태에서 판단을 우리가 보류하고 보자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그거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아예 FNL을 하지 말자는 쪽으로, 그러니까 FNL을 하면 환자들이 수술하거나 그래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약간 혼선인데 우리는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나 어떤 데서 진단하는 거를 하지 말자까지 하는 거는 그건 참 너무 리스크가 큰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의심이 되면 하고 그다음 액티브 설베는 수술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거는 저는 이제 그 팀에서 맡았는데 그 얼마 전에 저희들 케이스인데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어떤 환자가 수술을 토탈하고 나면 사이레드로 약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씩 이 약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 약이 흡수가 안 되니까 이네마로 사이레드로 약을 먹어요. 그래요? 그런 분들은 아주 드물지만 우리나라에도 한두 케이스 있어서 그 사람들 사실은 죽지 못해서 사실은 사이로이드 오피 안 하고 그냥 버텼으면 그게 차라리
낫거나 아니면 로백토미만 했으면 나을 수도 있어서 대학에서도 수술을 뭐 그냥 한다 이런 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라서 충분히 맡겨주면 거기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할 거라서 우리가 여기서 액티브 서베이런스를 한다 이거는 케이스 좀 만들다가 왔는 케이스가 있는데 갑상선 잘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KT라스 4 같은데 보냈는데 그쪽에서는 3로 봤던 모양입니다. 근데 FNA를 했는데 FNA에서는 네거티브로 나왔거든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코어 니들 바이옵시까지 해버렸어요. FNA까지 나왔는데 왜 또 코어 니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대표 원장님이 뭔가 좀 어그레시브하게 해서 코어 니들 바이옵시한테 커서 파피라리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FNA 저희는 한계가 FNA까지만은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할 때는 주고말로 그쪽에서는 티라드 4라고 3라고 해놔놓고 왜 FNA만 갖고도 안 되고 코어 니들 바이옵시까지 했나? 이상하다. 보통 파피러리 캔서 가지고 코어 니들 발치까지 하는 경우는 조금 드물거든요. 그 이제 했더라고요. 대부분 폴리큐라 네플라슴 진단하려고 하고 크기가 중요한데 크기가 그게 안 돼. 얼마나 컸어요. 아마 스윙 맞는 게 맞고 KT라도 4라 열심히 했는데 네. FNS 안 나와서 아마 그래. 코어니들 마비시술 가능성이 제일 많겠습니까? 그 대학에서도 몇 번 이렇게 바이옵시 FNA 해가지고 조직 그 초음파 그걸 보내왔는데 자기들 리딩에는 3라고 했었습니다. 그 보통은 FNA를 하면 나오는데 FNA를 아무래도 잘 안 나올 경우에는 그냥 코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어쨌든 코라고 저거 나온 보내가 거지. 한가요? 혹시? 예? 쌤이 혹시 코라고 저거 보내가 그래서 코어 바이옵시 할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거기서 저는 코가 포라서 의심된다고 보냈고 그는 그러게. 3라고 했는데 이승현 쌤이 코라고 의심해서 보냈으니까 코라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분들이 많은 병원에 했으니까 제가 되게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네.